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외화평가 그리고 정권평가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3번입니다. 외상매입금 개정 중에는 전국에 소재한 거래처 상하이에 대한 외상매입금 220만원 2,000불이네요. 이렇게 결산 문제에 달러가 나오면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을 따지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다. 결산일 전제 적용 환율은 1120원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외상매입금이 2,000불이네요. 2,000불이고 그리고 지금 외상매입금 개정 금액이 환율이 얼마입니까? 1,100원입니다. 왜? 220만원 나누기 2,000불 하면 1,100원이고요. 오늘 결산일의 환율은 1,120원입니다. 자, 이것을 원화로 환산을 한번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2,000불 곱하기 1,100원이니까 외상매입금은 얼마? 220만원이었는데요. 자, 오늘 환율 2,000불 곱하기 1,120원 하면 224만원이 됩니다. 이는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자, 내가 본 데는 외상매입금이 220만원인데 오늘 갚아주게 되면 224만원을 갚아줘야 됩니다. 이 상황이 기분이 좋은 상황이에요? 기분이 나쁜 상황입니까? 예전에 갚아줬다면 220만원만 주면 됐는데 지금은 224만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죠. 얼마만큼? 4만원. 이 4만원이 외화 환산 손실이 되는 겁니다. 손해봤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든 말은 손해를 보았단 말이죠. 손해보고 기분 좋은 사람은 없잖아요. 손실입니다. 손실은 싹 다 비용이죠. 그래서 차빈이 외화 환산 손실이 되고 대변은 외상 매입금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결산에도 이렇게 채권과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은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무엇이 된다? 외화 환산 손실 4만원 그리고 대변이 외상 매입금이 되는데 이렇게 결산에도 상하이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 주셔야 된다는 거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외화의 평가인데요. 주 해 1에 대한 원재료 수입 대금 500불이네요. 에 대한 결산 분계를 하시오. 그러면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돈을 줬단 말일까요? 돈을 주지 않았단 말일까요? 돈을 줬었더라면 결산할 이유가 없죠. 돈을 안 줬죠. 원재료를 구입하고 돈을 안 줬으니까 외상매입금이죠. 이것도 역시 외상매입금에 관련된 겁니다. 달러가 나왔으니까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을 따지는 문제예요. 자, 매입일 당시 기준 환율은 1,000원이었으며 그러니까 이거 원재료 구입하면서 환율은 얼마다? 1,000원이었으며 12월 31일 기말 현재 환율은 1,300원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상매입금 발생 시점 500불이었는데요. 환율은 얼마였습니까? 1,000원 나와 있죠. 그리고 오늘 결산일 환율은 1,300원입니다. 자, 달러로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원화로 곱해서 환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환산하면 먼저 외상매입금 발생 시 1,000원이니까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의 환율은 얼마다? 1,300원, 355, 65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내가 구입할 때는 50만원만 주면 됐는데 지금은 65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어요. 이 상황이 기분이 좋나요? 기분이 나쁘나요? 기분이 나쁘죠. 왜? 15만원이나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단 말은 손해를 봤단 말입니다. 외화 환산 손실이 되며 금액은 얼마가 된다? 15만원. 따라서 이 내용은 슬픈 내용이고요. 외화 환산 손실이 15만원. 그래서 손실은 차변입니다. 차변, 외화 환산 손실은 영업외 비용이죠. 영업외 비용입니다. 그리고 외상 매입금이 되고요. 꼭 거래처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맞추시고 거래처를
안 그래서 틀리시는 분 아주 많습니다. 요거 오타입니다. 15만원 닦아주세요.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11월 25일 미국 K사로부터 차입한 외화 장기 차입금. 계정 과목 이름이 무엇이다?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주어졌네요. 3,600만원, 달러로는 3만 불에 대하여 결산일 현재의 기준 환율은 1,150원입니다. 자, 그러면 빌릴 때는 얼마가 됩니까? 1,200원이네요. 나누기 하면 되겠죠. 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천천히. 자, 외화 장기 차입금 3만 불을 빌렸는데 차입시 환율은 1,200원 나누기 하면 됩니다. 오늘 환율은 얼마다? 1,150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는 감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원화로 환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외화 장기 차입금 이렇게 곱했더니 차입시 환율은 얼마다? 3,600만원이 되겠고요. 다음 상환시 오늘 갚아주게 된다면 얼마를 갚아주면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3만불 곱하기 1,150원 하면 3,450만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빌릴 때는 3,600만원을 빌렸었는데 오늘 갚아주면 3,450만원만 갚아주면 되겠네요. 이 상황을 살펴보면은 지금 3,600만원 빌렸는데 3,450만원만 갚아달라고 하니까 이익을 받죠. 기분이 좋잖아요. 얼마? 150만원 이익을 받네요. 기분이 좋단 말은 외화 환산 이익이란 말이죠. 외화 환산 이익이 얼마? 150만원. 따라서 이익은 수익이죠. 영업 외 수익입니다. 외화 환산 이익 150만원. 무엇 때문에? 외화 장기 차입금이 줄어들죠. 요거 줄어들었기 때문에, 부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차변입니다. 물론 대변만 하시면 상대 계정은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다음 꼭 미국 K사라고 거래처도 걸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26번 당사는 뉴욕은행에서 차입한 이것도 역시 외화 장기 차입금 2만 불이네요. 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돈을 빌려왔네요. 정기말 외화 장기 차입금 관련 회계 처리를 하시오. 예, 현재 기말입니다. 정기 환율은 1,200원. 그러니까 2,400만원을 빌렸는데 지금은 얼마? 1,150원이네요. 자, 지금은 환율이 내렸습니다. 한번 볼게요. 외화 장기 차입금이 2만 불인데 차입시 환율은 얼마다? 1,200원. 오늘 갚아주면 1,050원만 갚아주면 되네요.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원화로 곱하기 해서 환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입시 이렇게 곱하면 2,400만원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환율을 곱하게 되면 2,100만원이 됩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빌릴 때는 2,400만원이었는데 오늘 갚아주면 2,100만원만 갚아주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이 기분이 좋나요? 기분이 나쁘나요? 내가 빚이 2,400만원 있는데 2,100만원만 갚아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단 말입니다. 상황이 기분 좋은 상황이죠. 얼마? 300만원. 이익을 받죠? 기분이 좋단 말은 이익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이 외화 환산 이익이 300만원이 되는 겁니다. 대변이 되겠고요. 차변은 외화 장기 차입금이 되겠죠. 물론 여기도 뉴욕은행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 주셔야 됩니다. 이 외화 평가하는 거나 주식 평가하는 거나 동일합니다. 자, 외화 평가하는 거 한 번 더 볼게요. 기말 외상 매입금 계정 중에는 미국 ABC의 외상 매입금 300만원 미화 2,500불이 포함되어 있다. 결산일 현재 환율은 1,150원이다. 자, 환율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외상 매입금이 2,500불이고요. 그리고 발생시 환율은 1,200원입니다. 나누기를 해보면 되겠죠. 1,200원. 그리고 오늘 환율은 얼마? 1,150원. 원화로 환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발생시 환율은 얼마? 환율에 계산했더니까 곱했더니 300만원 나와있죠? 300만원. 물론 곱해도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갚아주면 얼마 갚아주면 됩니까? 2,500불 곱하기 1,150원 하면 287만 5천원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내가 외상 매입금이 300만원이 있는데
오늘 갚아주면 287만 5천원만 갚아주면 되네요. 그럼 이 상황이 기분이 좋나요? 나쁘나요? 300만원의 빚이 있는데 287만 5천원만 갚아주면 되기 때문에 기분이 좋죠. 금액은 얼마만큼? 차익인 12만 5천원만큼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단 말은 이익을 봤단 말이죠. 이익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기쁜 내용이고 외화 환산 이익이 12만 5천원 이익이니까 대변이 될 수밖에 없고요. 상대 계정은 외상 매입금 계정이라고 알려졌죠. 외상 매입금 반드시 이렇게 거래처도 걸어 주셔야 됩니다. 외화 평가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자, 단기 매매 정권 평가하는 거 살펴보겠습니다. 외화 평가하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단지 계정 과목만 단기 매매 정권 평가이익 평가 손실이 사용됩니다. 자, 다음은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단기 시세 차익이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정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로 취득한 수정상사의 주식에 대한 취득가액 및 기말 공정가액 관련 자료이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많은 수험생들이 실수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최소 두 번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단어들만 탁탁탁탁 읽어보시면 문제를 해석을 잘못하게 되고 문제 해석이 틀리니까 당연히 답도 틀리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문제 안에 있습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000주를 구입했고요. 주당 취득단가 그러니까 500만원치 구입했는데 오늘은 얼마? 520만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취득가액은 얼마다? 이렇게 곱했더니 500만원인데 오늘 팔면은 얼마가 된다? 기말가액은 520만원이 되죠. 그러면 상황을 보십시오. 일단 내가 500만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오늘 팔면 520만원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나요? 기분이 나쁘나요? 기분 좋죠? 500만원짜리가 520만원 됐으니까 얼마치 기분이 좋나요? 20만원치. 이 20만원은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을 받기 때문에 단기 매매 정권 평가이익이 됩니다. 이익이니까 대변이고요. 상대 계정은 단기 매매 정권이 되는 겁니다. 물론 기중에 실제로 팔아서 이익을 받더라면 단기 매매 정권 처분 이익이 되겠죠. 참고로 단기 매매 정권 평가 이익은 결산에 사용됩니다. 기중에는 사용이 안 돼요. 물론 아주 특별하게 사용이 될 수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없고요. 단기 매매 정권 처분 이익도 기중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 사용이 되고 결산이 되는 단기 매매 정권 처분이익이 나오지 않는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9번. 자, 기말 현재 당사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자, 단기 매매 차익이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정권임을 알 수 있고요. 보유하고 있는 주식 현황과 기말 현재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참고로 공정가치란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는 가격, 팔고 싶을 때 받을 수 있는 가격,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가, 현재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500 주고요. 주당 6,000원 주고 구입을 했네요. 5, 6, 30, 300만원인데 지금 팔면은 5, 7, 35, 35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득가액은 얼마? 300만원. 오늘 팔면 얼마? 350만원. 기분이 좋나요? 기분이 나쁘나요? 기분이 좋은 상황이죠. 얼마치? 50만원치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단 말은 이익을 받을까요? 손해를 받을까요? 이익 받죠. 이렇게 단기 매매 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 본 것을 단기 매매 정권 평가 이익이라 그러죠. 따라서 지나가 버렸네요. 단기 매매 정권 평가 이익 50만원. 상대 계정은 단기 매매 정권이 되는 것입니다. 30번. 자, 단기 중 취득하여 기말 현재 보유 중인 단기 매매 정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예, 알겠습니다. 자, 5,000주인데요. 주당 2,000원을 주고 구입을 했네요. 그럼 250 1,000만원치네요. 1,000만원치인데 오늘 팔면은 얼마 받을 수 있다? 곱하면 750만원이네요. 자, 그러면 자, 그림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내가 살 때 가격은 얼마가 됩니까? 1,000만원이 됩니다. 곱하면 되겠죠. 오늘 팔면은 얼마 받을 수 있다? 750만원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1000만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오늘 팔면은 7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네요. 이거 기분 나쁜 상황이잖아요. 얼마치? 250만원치. 이거 손해봤어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익 보고 기분 나쁜 사람 없죠. 손실을 입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250만원이 되는데요. 손실은 뭐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변, 물론 정확하게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영업 외 비용입니다.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차변, 상대 계정은 뭐가 된다? 단기 매매증권 250만원. 크게 문제없죠. 외화 평가하는 방법이나 동일합니다. 자, 이번에는 현금 과부족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요. 자, 이 부분을 또 의외로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결산 문제에 현금 과부족 관련 문제가 나오면 크게 두 가지 유형입니다. 1번 기중의 현금 과부족을 정산하는 내용과 그리고 두 번째 기말 현재 돈을 헤아려 봤더니 돈이 남든지 모자라든지 이렇게 두 가지 유형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중의 현금 과부족을 정산하는 건지 기말에 오늘 기중에는 그런 게 없었고 오늘 돈이 남는지 모자라든지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정산하는 것은 돈이 남았다. 잡이 돈이 모자랐다. 잡손실. 쉽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잡이익이나 잡손실을 틀리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틀리는가 하면 이게 현금 과부족 아니면 현금 이것을 틀린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자, 기중의 현금 과부족을 정산하는 경우는 현금 과부족이 상계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금 과부족으로 되고요. 다음 기말 현재 기중에는 없었습니다. 오늘 현재 결산일 현재 돈이 남거나 모자라거나 하면 현금으로 처리됩니다. 물론 돈이 남았더라면 잡이 돈이 부족했더라면 잡손실이 된다는 거 그거 하나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어떤 게 또 중요한가 하면 자, 남는다 하면은 다 돈이 남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장부가 많다. 돈이 많다. 똑같은 많다지만 다른 겁니다. 장부가 많단 말은 현금이 부족하단 말이고 현금이 많단 말은 현금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다, 적다, 남는다, 부족하다의 포인트를 맞추셔서는 안 되고 뭐가 남는다, 뭐가 부족하다, 현금이 많다, 장부가 많다. 이거 잘 보시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마 이 두 가지 정도만 잘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 기중의 현금 과부족을 정산하는 경우 돈이 남으면 잡이익이죠. 현금 과부족이 돼야 됩니다. 기중의 현금 과부족이 있었는데 돈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부족하니까 잡손실이고 이렇게 현금 과부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 즉 기중에 돈이 남거나 모자라거나 하면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되고요. 기말 결산일 현재 돈이 남거나 모자라면 바로 이렇게 현금으로 처리한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뒀습니다. 기중의 현금 과부족 정산인지 그러면 현금 과부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인지는 현금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 이게 핵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현금 과부족 정산하는 거 보겠습니다. 자, 12월 1일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 보유액이 자, 12월 1일이네요. 그러면 결산일이 아니죠.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 보유액이 3만원 많은 것을 발견하여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장부보다 현금이 많단 말이잖아요. 현금이 남는단 말이잖아요. 3만원이 많은 것을 발견하여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며 12월 1일 날 현금 과부족으로 했습니다. 현금 과부족의 원인을 기말까지 파악할 수 없다.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기중의 이 내용은 기중의 현금 과부족을 정산하는 겁니다. 정산하는 거고 두 번째 돈이 남은 겁니다. 남았으니까 잡이익이 되겠죠. 이익이니까 어디? 대변이 잡이익. 차변은 뭐가 되겠다? 기중의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했잖아요. 현금 과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1일 날 분계를 추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금이 많다 그랬잖아요. 현금은 남차부대. 그러니까 현금이 남으면 현금을 차변해, 부족하면 현금을 대변해.
그래서 현금은 자 공부하신 분 잘 알고 계시죠? 현금은 남차부대. 기중에 현금이 남으면 현금을 차변해. 상대 계정은 현금 과부족. 부대 부족하면 현금을 대변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붕괴를 추측하면 현금 3만원, 대변은 현금 과부족대에 뜰 겁니다. 이것을 정산하는 거니까 차변에 뭐가 된다? 현금 과부족 3만원, 대변은 결산일이니까 원인을 못 밝혔습니다. 현금이 남은 경우니까 잡이익이 되겠죠. 이 문제 생각보다 간단한 겁니다. 물론 이 붕괴 추측을 못 하시더라도 충분히 맞추실 수 있습니다. 왜? 자 12월 1일 날 현금 과부족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과부족이 정산되는데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 보유액이 3만원 많았으니까 실제 현금이 많단 말이잖아요. 즉 현금이 남는단 말입니다. 잡이익이 될 수 있고 상대 계정은 현금 과부족 이렇게 처리되는 것입니다. 자 32번입니다. 자 10월 7일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 보유액이 주어가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 보유액이 5만원 적은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금이 작단 말이죠.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하였으며 현금 과부족 원인은 기말까지 파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작으니까 잡손실이 됨을 알 수 있고 기중의 현금 과부족을 정산 안 해요. 대변이 현금 과부족이 됨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좀 힘드실 수가 있죠. 10월 7일 날 붕괴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월 7일 붕괴. 자, 일단 현금은 남차 부대. 지금은 현금이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현금이 부족했으니까 현금은 남차 부대. 부족하면 현금을 어디에 대변해 줬고 상대 계정은 무엇으로 전다? 현금 과부족으로 적습니다. 이 내용을 정산하는 내용이니까 현금 과부족이 없어져야 되겠죠. 대변이 현금 과부족이 되고요. 현금이 부족하니까 이익입니까? 손실입니까? 손실, 잡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12월 31일 날 잡손실이 되고요. 자, 이 붕괴가 추측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맞히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 보유액이 5만원 적은 것을 발견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현금이 작단 말이지 않습니까? 작으니까 손실이죠. 잡손실이 되고 그리고 기중에 무엇으로 처리했다?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했으니까 기중의 현금 과부족을 정산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금 과부족 이렇게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먼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훨씬 많이 됩니다. 자, 33번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일에, 이건 좀 다르잖아요. 결산일에, 그러니까 오늘 12월 31일 현금 실제 가액이 장부 가액보다 5만원 많았다. 그 말은 현금이 많았단 말이잖아요. 그 원인을 알 수 없다. 일단 많았으니까 잡이익이 되겠습니다. 잡이익이 되고 두 번째 결산일이잖아요. 기중에 있는 것을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바로 현금으로 처리한다는 말씀 드렸죠.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돈이 남았으니까 잡이익이 대변이 되고 이익이잖아요. 수익입니다. 그리고 돈이 남았으니까 지금 이거는 현금으로 처리한다는 거. 현금 과부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떨 때는 현금이고 어떨 때는 현금 과부족이고 자 이것을 틀리는 경우는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차변을 틀린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어떨 때는 현금 적고 어떨 때는 현금 과부족을 적는데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봐요. 이렇게 결산일에 돈이 남거나 모자란다 하면은 현금이고요. 기중에 현금 과부족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산한다면 어떻게 된다? 이게 현금 과부족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34번. 결산일에 장부가액이, 그러니까 결산일, 오늘에 장부가액이 실제 현금보다 5만원 많음을 발견하였다. 자, 이런 문제가 주례라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장부가액이 실제 현금보다 많았잖아요. 즉, 장부가 많단 말은 현금이 작단 말입니다. 이 말 잘 보셔야 돼요. 이 많다에다가 핵심을 두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장부가 현금보다 많다. 장부가 많고 현금이 작단 말이잖아요. 이 지금 현금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것도 기준이 아니라 결산일입니다.
따라서 작기 때문에 현금이 작기 때문에 무엇이 된다? 잡손실이 되겠죠. 잡손실이 되고요. 물론 돈은 5만원 나왔고요. 결산일이니까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현금입니다. 결산일에 그러니까 만약에 기중에 뭐 이렇게 나왔더라면 현금 과부족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잡손실 5만원, 현금 5만원.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 좀 이해가 잘 되셨으면 참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산하는 거네요. 가수금 정산하는 거 이런 것도 의외로 또 잘 틀립니다. 한번 볼게요. 어렵진 않습니다. 자, 지난 12월 12일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250만원 가수금으로 처리했네요. 주 예린 통상의 외상 매출금 중 일부가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12일 날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250만원 가수금 이 분계를 12월 12일 분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통예금에 입금됐으니까 차변이 보통예금, 대변은 가수금으로 되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12월 12일 이것도 못합니다. 12일 분계를 추측하게 되면 보통예금 250만원 가수금임을 알 수 있고요. 지금은 이 가수금을 정산하는 겁니다. 가수금이 정산돼야 되니까 어느 변에 올 수밖에 없다. 반대변. 항상 회계에서는 정산될 때는 반대변에 옴으로써 정산이 됩니다. 따라서 차변이 가수금이 되고요. 대변은 무엇이 확인되었다? 외상 매출금이죠. 대변은 외상 매출금이 되고 반드시 결산에서도 거래처는 걸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하면은 차변이 가수금 250만원, 대변은 외상 매출금 250만원인데 주 예린 통상 거래처를 이렇게 꼭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 비슷한 문제 또 하나 더 있죠. 가지급금을 정산하는 문제네요. 자, 36번입니다. 결산일 전제 기말 가지급금 계정 잔액 15만원 그렇죠. 주 예린 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 지급액으로 확인되었다. 자, 이런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문제를 가지고 답을 맞추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단계를 더 거치면 되겠습니다. 자, 가지급금이 있잖아요. 자, 가지급금이 뭐예요? 지출은 있었지만 그 내용을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가지급금이 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발생했을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변의 현금 또는 보통예금 지급이니까 자산이 줄어야 되겠죠. 차변이 뭐가 되겠다? 가지급금 아닙니까? 이 가지급금이 정산되니까 어느 변에 대변의 가지급금이 올 수밖에 없죠. 물론 돈은 15만원. 그게 무엇으로? 외상 매입금이죠. 외상 매입금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두었습니다. 가지급금 지급 시 분계를 추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지급금이라는 것이 돈의 지급은 되었는데 돈이 지출은 있었는데 내용을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대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15만원. 별 문제 없죠. 상대 계정이 무엇이었다? 가지급금입니다. 이게 정산이 되니까 대변이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가지급금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외상 매입금을 지급했죠. 그러니까 차변이 외상 매입금이 되고요. 반드시 외상 매입금,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이니까 거래처 반드시 걸어야 되는 거 기본적으로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 가지급금 되고요. 차변은 외상 매입금. 자, 이 두 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되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같은 계정 과목이 다른 변에 있으면 없어진다 그랬죠. 빼기 되고 작은 돈에서 큰 돈에서 작은 돈을 빼고 작은 돈 계정 과목은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같으니까 어떻게 가지급금 없어지고요. 남아있는 것은 이렇게만 남습니다. 그러면 현금 15만원의 지출이 있었는데 12월 31일 차변돼 있죠. 외상 매입금. 즉 다시 말해서 외상 매입금 15만원을 무엇으로 지급했다? 현금으로 지급한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